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근우 전문가님 그리고 박수범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2부에서도 종목 조금 더 저희 속도를 내서 종목 진단 빠르게 더 많은 종목들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은 반드시 보내주셔야 하고요.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2부의 첫 번째 종목은 진짜 올해 연저점 찍고 좀 올라오나 했더니 다시 또 연저점 수준까지 내려가 버린 바로 그 종목 LG화학입니다. 네. LG화학이 무려 42% 이상 손실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67만 7,400원에 비중이 5%니까 그나마 좀 비중은 그러네요.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거의 67만 원대면 작년 8월 수준이에요. 이제 그 다음부터 쭉 이렇게 된 거라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도 계속 하락하면서 진짜 이제 38만 원까지 내려와 있고 지금 거의 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내려가면 정말로 많이 힘드실 것 같거든요. 시청자님 2차 전지 관련주로 더욱더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를 하셨습니다. 작년 7월에 잡으셨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80만 원 근처까지 갔었는데 결국에는 80만 원 찍지 못하고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랬군요. 시청자님께서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매수하자마자 이 종목 이렇게까지 떨어지니까 좀 많이 속상하고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도 비중이 5%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서 조금 목표가를 매수가를 낮춰야 할지 그렇다면 조금 더 수익의 기회가 있는 건지 또 장기로 가져가실 생각이라고 하니까요. 좀 대응 전략을 차근차근 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화학이라는 이름을 믿고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근데 또 목표가를 낮게 보고 계시는 않거든요. 그렇죠. 75만 원으로 보고 계신 상황이라서 그럼 지금 가격보다 거의 2배 가까이 그렇죠. 올라가야 하는 건데 예. 한번 일단 LG화학에 대해서 75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셨을 때는 그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요. 근데 그 이후에 한 번 놓쳤던 게 뼈 아픕니다. 근데 그 목표가를 낮추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가보자. 자, 그러면 네. 박수범 이사께서는 투자 의견, 매도, 보유 어떤 겁니까? 전 보유.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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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김구루 전문가는요? 저는 보유입니다. 오, 자, 좋아요. 그러면 우선은 팔아야 되는 의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에코프로 관련 그룹주들의 움직임도 그렇고 그리고 포스코 계열의 이제 밸류체인이 잘 되어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지금 힘이 없죠. 그리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여기가 저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주가 반등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라는 신호가 아직 나와주진 않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LG화학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LG화학이라 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대략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좀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석유화학 쪽이고, 두 번째로는 생명과학 관련된 제약바이오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지금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 분야인데, 문제는 이제 2차 전지 쪽이 지금 이제 문제가 조금 되고는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LG 에너지솔루션이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오늘 좀 오랜만에 좀 반등이 좀 살짝 양봉으로 반등이 나와주긴 했는데 여기가 저점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좀 롱텀 포지션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어차피 6월 달부터 공매도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주에도 방송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롱숏 전략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를 사면 하나를 공매도를 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작년에 반도체를 사면서 오히려 2차 전지를 공매도를 쳤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매도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표시를 하셨고 그 부분들이 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금감원 쪽에서도 한번 그렇게 좀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었는데 실제 불법적인 공매도가 일어났던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업팅 룰을 어긴다든가 아니면 그 외에도 지금 그저 무차익 공매도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건데 그동안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외국계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공매도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뢰할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건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모든 건 그래요. 이 공매도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게 볼 게 아니라 항상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공매도로 내려간 종목은 숏커버링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단기간 급등 패턴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LG화학이 지금 LG화학도 하나의 또 2차 전지로 좀 묶여 있다 보니까 이번 6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지금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라면 외국인들은 또 2차 전지에 대해서 공매도를 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매도 이제 친 포지션을 정리를 안 했어요, 최근에. 최근에 그 주가 지수가 반등 나오고, 대체적으로 단기간 크게 조정받았던 업종들이 대체적으로, 지난주였나요? 한번 크게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유일하게 오르지 못했던 게 2차 전지 쪽이었거든요. 2차 전지가 오히려 빠져버렸어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과대납폭주인데도 불구하고 더 빠지네라고 또 판단하면서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공매도 포지션을 정리할 생각이 없구나. 그러면 6월 달부터 다시 한번 더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이거 다시 또 작년과 똑같은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반도체는 더 많이 매수해버리고 오히려 지금 2차 전지에서는 또 공매도를 쳐버리고 이런 작년과 비슷한 흐름이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포지션 움직임들을 봤을 때 업종별로 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 LG화학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있고 저는 2차 전지 저도 좋게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수익이 되냐 안 되냐의 관점에서 물어보신다면 지금 당장은 2차 전지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은. 그리고 만에 하나 대응하시더라도 아예 나는 한 5년 들고 갈 거야. 한 10년 들고 갈 거야. 라는 생각이시라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투자 금액이 작은데 좀 가대낙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스윙 관점으로 아니면 단기 반등을 노리고 좀 들어갔다 하신다면 저는 그런 분들은 절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2차 전지는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솔직히 지금 시장에 주는 영향이 좀 크긴 합니다. 네. 코스닥 지수 밀리는 거 보면 그 다 2차 전지 때문이거든요. 지금 현재 에코프로 밀려버리고 에코프로 BM 밀려버리고 2차 전지 쪽에 시가총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다 최근 제약바이오까지 지금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특례 상장한 제약바이오 회사들도 좀 밀려버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금 코스닥이 코스피에 대비해서 상당히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분위기는 제가 봤을 때 올해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현재 반도체라든가 주도 업종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그 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가 저점 매수라든가 신저가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떨어지는 칼날에 그야말로 떨어진 칼날을 잡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어디가 저점이라고 판단하시고 일본과 이동평균선 간에 좀 괴리가 좀 생기고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난 저점이라 생각하고 들어갈란다라고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X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목표가랑 손절가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LG화학에 대해서는 저는 목표가 없고요. 지금 당장 그냥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아직 바닥일까? 그리고 공매도 재개에 대한 그런 부담감. 네. 그리고 또 시장이 또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매도 의견 제시하셨습니다. 자, 김근우 전문가는 그래도 보유입니다. 어떻습니까? 희망이 좀 있을까요? 저 우선은요, LG화학은, 그 2차 전지 기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 배터리향 매출이 50% 정도 되고요. 그리고 큰 게 이제 석유화학이 한 40%, 소재가 한 7%, 8%, 이렇게 정도 매출 비중이 있거든요. 그 말은 2차 전지 업황을 제일 많이 탑니다. 아시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같이요. 근데, 저라면
으로 가정을 하면요, 저는 사실 매도입니다. 근데 지금 의견을 주신 게 저 장기 투자할 거예요라고 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유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뷰를 보고 계시면은 저는 뭐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얼마가 걸릴지는 모릅니다. 이게 막 1년 넘게 2년, 3년, 4년 이렇게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뭐 그걸 제가 어떻게 다 100% 예측하겠습니까? 다만 지금 2차 전지가 안 좋잖아요. 우리가 한번 이런 측면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어요. 반도체가 정말 안 좋았던 시절. 예를 들어 한 2년 전에 21년도 끝나고 디램 낸드 가격 막 폭락하고 삼성전자도 막 쭉 내려가고 막 5만 원 가고 이랬을 때 기억해 보세요. 우리 메모리 반도체 너무 안 좋네. 언제 좋아지는 거야? 이런 관점이 있었잖아요. 2차 전지도 그런 사이클이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대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그렇게 산업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실 거면, 이렇게 가는구나. 이 구조로 가는구나. 여기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업은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빚은 얼마 있구나. 얼마 버틸 수 있겠구나. 버텼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광물 가격 같은 거 턴어라운드 나오면은, 그리고 매출 올라가면 어떻게 바뀌겠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장기 투자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제 뷰에서는요, 올해 이제 2분기 정도면은 바닥 슬슬 찍고 4분기 정도부터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건 제 뷰입니다. 이제 저는 3년, 4년, 5년 보는 게 아니고 네. 길어야 한 1년 정도 봤을 때. 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목표가가 이 75만 원이에요. 저는 제 뷰에서는 75만 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좀 더 빠지면은 이 38만 원에서 한 35만 원 정도 가격대 있잖아요. 이 가격대에서 저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쭉 낮추시고 네. 목표가를 저는 한 55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쭉 내려갔다 올라오는 파동에서 익절하고 나올 수 있도록 이 전략이 저는 유효해 보이고요. 75만 원은 이게 지금 제일 좋을 때 가격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보면 사실 주식이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순환 구조도 좀 보면서 체크하시는 게 오히려 투자하시기에 좀 더 편할 수 있다는 것도 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추가 매수해서 목표가 어디서 팔까요? 저는 55만 원 말씀드릴게요. 55만 원으로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손실이 많은 종목 LG 화학이 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상 두 분 다 매도인데 우선은 박수범 이사께서는 목표가 제한하지 않으셨고요. 손 작가도 지금 현재가로 좀 말씀하셨습니다. 얼른 좀 나와서 다른 쪽으로 좀 가자라는 관점이시고요. 네. 또 김건호 전문가께서는 우선 보유 의견 주시는데 30만 원 중반대에서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목표가를 55만 원으로 잡은 겁니다. 손절가는 없으니까 이 부분 한번 투자에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LG화학 진단하면서 두 분 다 약간 걱정이 크시니까 좀 텐션이 확 내려갔어요. 저희가 다시 한번 조금 더 끌어올려서 속도도 끌어올리고 텐션도 끌어올리면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확실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하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채팅창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에서 꾸찌님께서 네. 삼부토건 올려주셨는데요. 이 종목도 걱정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수익이 나고 있어서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없을까요? 고민돼요. 이런 네. 거면 좋겠는데 그만큼 요즘 시장이 개인이 대응하시기에 쉽지 맞아요. 않다라는 가는 것도 것만 가니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2,600원에 사셨습니다. 또 거의 정고점 수준이에요. 거의 정고점 수준이고 8%. 근데 이제 삼부토건을 시간 외에 거래까지 보셨는데 상한가를 갔다. 이제 흐름이 내일 또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매도 네. 타이밍까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번 상한가 어떻게 시간의 상한가를 잘 활용해 볼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삼부토건 오늘 상승은 했지만 좀 더 가야 할 길은 멀고 시간 외에서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뭐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좀 나오다 보니까 상한가를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그 내용 때문에 시간외로는 상한가를 갔는데 삼부토건 아시다시피 지금 정치 테마주로도 최근에 좀 많이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토목, 건축, 건설, 뭐 이런 쪽은 지금 이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 다 아실 겁니다. 지금 내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미분양되는 물량도 전국적으로 너무 많고요.
뭐 수도권도 마찬가지예요. 수도권도 지금 현재 미분양되는 흐름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 일부 뭐 서울 쪽에서 이제 아파트 가격이 조금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호가만 있지 실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집을 사고자 하시는 분들이 실거래는 없다. 그렇죠. 실거래량이 그렇게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 부동산 쪽의 분위기가 좀 많이 다운되어 있다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고요. 저도 최근에 이달 들어서 많이 전화 받았던 부분들이 전화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계약금 5%만 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확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인테리어 비용 무료로 해드리고 뭐 하면서 뭐 분양가는 안 내리고 그냥 그런 이제 혜택을 드릴 테니까 어쩌고 하면서 분양을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분양하는데 부담을 좀 덜어주는 조건들을 제안하는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전화를 좀 받다 보니까 요즘에 진짜 안 되나 보다. 진짜 미분양 물량이 많고 힘든가 보다. 그것도 이름만 되면 알만한 대형 건설사들입니다. 일반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건설사가 아니라 브랜드 이름만 딱 들으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브랜드 아파트 중에 그런데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계약금 5% 이렇게 해도 미분양이에요. 안 사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딘지 알겠네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거 아닌가. GS건설도 마찬가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건설 쪽이. 그리고 지금 사무토건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지금 테마주로 해서 이제 등락폭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동사 같은 게 지금 현재 업황 자체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나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원래 실제적으로 그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가야 원래 내수 시장이 좀 좋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 집이 1억, 2억 올랐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보다 뭔가 1, 2억을 더 벌었다는 생각에 뭔가 가처분 소득이 많이 증가되었다라고 느끼면서 소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실제적으로 내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좋지 못하면요, 실제로 소비가 안 돕니다. 내수 시장이 안 좋아져요. 요즘에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소상공인 분들 많이 힘드시잖아요. 실제로 장사도 잘 안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다 물려있는 부분들이라 좀 보시면 되고, 뭐 그래서 저는 삼부토건에 대해서도 실제 지금 현재 좀 보니까 안 좋아요. 지금 뭐 분석을 해보면 좋게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게 3자 배정을 통해서 상가를 갔는데 이 부분들이 내일 갭을 띄우면서 주가가 좀 움직여 준다면 저는 그때는 좀 정리하는 관점으로 좀 대응해보자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목표가와 상관없이 삼부토건 내일 상승세가 강하게 나왔을 때 오히려 이거를 탈출의 기회로 잡자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은 그래도 우리 좀 잘 가는 종목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윤기숙님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39,800원, 비중 25% 담으셨어요. 잠깐 조정받는 듯 하더니 그래도 오늘 다시 한번 큰 상승세 보여주면서 또 이제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오늘 6% 올랐고요. 42,450원에 거래 마쳤네요. 이게 종목이 워낙에 또 시장에서 강하고 잘 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시청자님의 질문도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면서 올려주셨는데요. 또 오늘 이렇게 상승한 데에는 기관의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더라고요. 이수페타시스 다시 한번 상승합니다. 이번에 목표가 어디까지 잡을까요? 네,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면 이거 지금 신고가 코앞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얼마나 더 올라갈까요? 그렇죠. 이제 신의 영역이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부터는 이제 신고가 라인은 뭐랄까 좀 이슈에 따라 재료에 따라 조금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어려운데 하필 또 그런 질문을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요, 이 수페타시스가 하고 있는 게 원래 기판하는데 중요한 거는 얘네가 지금 AI 감속기죠. 그것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붙는 수식어들 제외하고 실적이 안 붙어버리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이수페타시스는 실적이 붙을 걸로 예상이 많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HBM 하면 딱 3개 나오잖아요. SK 하이닉스. 그리고 나오는 게
한미반도체.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스페타시스인데 저는 뭐 들고 가야죠. 얘는 지금 엔비디아가 안 꺾이는데 시장이 이렇게 들쑥날쑥함에도 지금 안 꺾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엔비디아가 한 번의 변곡점을 맞이하는 게 다음 실적 발표라고 봐요. 5월에 있는데 저는 그때까지는 엔비디아가 그래도 고가권에서 계속 잘 지켜줄 거고 모멘텀을 잃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향 그리고 SK 향 종목의 대표 주자 이스페타시스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47,000원 정도 구간이 있죠. 네. 고가 돌파하는 자리까지는 1차적으로 보고요. 이게 중요한 게 이런 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중요한 지점이 이 대금입니다. 대금. 이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들어와 주나 이런 측면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작년에 있었던 대금보다 지금 계속 작아요. 이게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면서 저는 이제 거래량이 아니고 거래 대금을 보는 건데 거래 대금이 쭉쭉 차주죠. 이런 기대감으로 더 올라가네, 더 올라가네, 더 올라가네. 그러면 뭐랄까 눌림 다음 상승 포인트도 좀 잡을 만한 게 이 거래 대금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때만큼 지금 강하진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올려줬던 고가권 있죠. 47,000원권. 이 주변에 왔으면은 한 번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맞고 대금이 받쳐주지 않으면 하방으로의 압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보시면 여기가 좋겠고 일단은 1차적으로 이렇게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47,000원으로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고요. 뭐 엔비디아 흐름 같이 체크하시면 함께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배고픈 하마님께서 솔브레인 올려주셨는데요. 30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지금 약간 손실 구간에 접어든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한 2%가량 밀렸고 15%의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추세가 꺾인 건지 아니면 그래도 이게 회사는 좋지 않습니까? 이게 여쭤보시면서 솔브레인이 좀 낮은 가격대는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좀 힘을 좀 모으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솔브레인은 전망 괜찮을까요? 솔브레인 일단 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 일단 뭐 3일 동안 좀 조정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반도체 쪽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또 2차 전지 쪽 이제 소재도 좀 만들고 있고 뭐 그러면서 지금 뭐 한 달씩 걸쳐져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동사가 보면 지금 낸드 쪽이 시장이 좀 좋아지면 동사의 또 영업이익이 또 잘 나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최근에 보면 SSD 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 기억 장치라고 하는 SSD 그리고 지금 낸드 플래시 쪽도 마찬가지고 가격이 전체적으로 이제 단가 다 올라가고 있어요. 매출 단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고 거기에 대한 이제 디램 가격도 올라가고 있죠. 뭐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는 동사에게는 지금 현재 뭐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단 근데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나는 좀 급하지 않다. 조금 난 차분하게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보유하시면 다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뭐 마이너스 2%까지 보여주면서 좀 3일 동안 조정을 보여줬지만 기술적 조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위치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왜? 지금 이제 D램이라든지 낸드라든지 SSD라든지 전체적으로 뭐 지금 보조기억장치 쪽이든 주기억장치 쪽이든 메모리 쪽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솔브레인에 대해서 일단 걱정할 종목은 아니다. 다만 좀, 뭐라 하나, 계룡산에서 돌 닦는 느낌처럼 좀 늦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나는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안 올라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이 너그러우신 분들이 하신다면, 저는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저는 일단 전 고점을 좀 돌파해서 좀 올라간다면 35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손절 가격은 28만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솔브레인 중장기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35만 원, 28만 원 가격 전략 알려드렸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부잣집 셋째 딸님의 종목입니다.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다음에 태어나면 이렇게 태어나고 싶다 하는 꿈꾸는 그 삶 아니겠습니까? 예쁠 확률이 높아요. 셋째 딸은. 예. 부잣집 셋째 딸님께서는 폴라리스 오피스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렇군요. 8,000원에 매수를 하셔서요. 좀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하신 이후에 주가는 좀 계속해서 내려오는 흐름이었고요. 오늘 6,000원대까지 이제 거래를 마친 상황인데 비중도 20%면 적지는 않으신데 근데 시청자님은 추가 매수도 고려를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익절하고 나올 수 있을까요?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네.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자, 우선은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진짜 많은 모멘텀을 받은 그 기업이에요. 정말 그 AI 관련해서 생성형 AI 나올 때도 그리고 테슬라의 폴라리스 오피스가 실제로 적용된다는 얘기 나올 때도 여기에 또 포함되는 게 폴라리스 세원이라든지 지금 리노스가 이제 폴라리스 AI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다른 이제 같은 계열사들도 같이 얘기가 지금 막 나오는 건데 그런 종목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재료를 받으면 훅훅 올라가고 재료가 없어지면 조용히 떨어지고 우리가 정확히 이제 한 3개월 정도 전만 해도요, 폴라리스 오피스만 얘기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또 조용하잖아요. 이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20% 변동성은 그냥 가져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8,000원 정도가 지금 매수 간 게 좀 아쉽죠? 이제 고점대 매수를 들어가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얘기하는 거 많이 들으셨으면 여기 매수 안 하셨을 건데 일단은 우리가 들어갔고 여기서 추가 매수도 좀 고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5,000원, 이제 5,500원 요 정도 구간이 있죠. 이 갭을 메꿔버리는 구간까지 오면은 저는 이거 한번 정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추가 매수를 지금 고려하시는데 추가 매수라는 거는 여기가 저점이겠거니 하고 잡고 반등을 또 노리는 이런 방식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재료가 없는 채로 흘러가 버리면요 상당히 많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AI 얘기가 없던가요? AI 얘기는 하루 걸러 나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폴라리스 오피스는 거기서 모멘텀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재료가 부족한 게 폴라리스 오피스에게는 좀 치명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계열사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얘는 5,500원 하방으로 보면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다른 종목으로 좀 컨택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겠다라는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는 지금 비중을 늘리거나 수익의 기회를 보기보다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더 유리할 것 같고요. 5,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매도 타이밍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좀 큰 종목 가겠습니다. 서원희님께서 이 종목 올려주셨어요. 셀트리온 제약인데요. 이게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95,100원까지 떨어졌는데 사셨던 가격이 123,000원이 됩니다. 123,000원이면 예, 이게 언제죠? 올해 초? 예, 이때 사시고 그 다음부터는 좀 회복하나 싶다가 결국에는 하락하는 이런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5%라서 지금 하락을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봐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단기 또 중기까지도 가능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으셨는데 잘 나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좀 비쌀 때 사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일단 지금 제약바이오 쪽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일단 좀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3월 말부터 시작해서 거의 4월 초부터 해서 제약바이오들 대체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흐름들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좀 바로미터로 바라보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추세적으로 저는 80만 원 돌파해서 그 다음에는 90만 원, 100만 원까지 가볍게 올라갈 것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4월 달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좀 밀려버렸습니다. 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뭐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였고 한미약품도 마찬가지였고 물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OCI랑 이제 이런 뭐 노이즈가 좀 있긴 있었지만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최근 들어서 조금 안 좋은 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전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예. 3월 초중반까지는 거의 다 주가들의 움직임이 우상향 상승 흐름이었고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만한 움직임들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주가가 조금 낮아진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은 실적 시즌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아무래도 뭐 특례상장한 회사들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숫자가 좀 찍히는 걸 보여줘야 되는 부담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 좀 제약바이오가 일단 실적을 좀 확인해보고 대응해보자라는 물량이 좀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 단순한 이유 때문에 좀 내려온 거지 뭐 아주 뭐 복잡한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성장성이 없다든가 앞으로 좀 뭔가 이제 뭐 시장의 중심에서 좀 멀어진다든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보게 되면 정확한 뭐 주가의 움직임들을 좀 더 예측하기가 좀 더 편할 거고 저는 실적이 그렇게 나쁘게 나올 것으로는 보고 있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셀트리온 쪽도 마찬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뭐 유한양행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그래도 1분기 실적이 그래도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이 좀 나와주면 전체적 분위기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본다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전고점 부근이 이제 11만 5천 원이었는데 일단 저는 12만 원까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12만 원이요? 네,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는 12만 원까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8만 5천 원 좀 대응 바라겠습니다. 네. 자, 셀트리온 제약 우선은 숫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 체크해 보신 다음에 목표가 12만 원, 그리고 손절가 8만 5천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셀바스 헬스케어 한번 살펴볼 거고요. 헝그리복서님의 종목입니다. 6,96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좀 많이 가지고 계세요. 30% 가지고 계시고 지금 차트 보니까 너무 답답하지 않나요? 계속해서 내려가기만 하고 파란불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종목입니다. 네. 너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시청자님이 이 종목을 보시는 지금 관점은 너무 많이 빠졌다. 4,990원이 깨지면은 손절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면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반등을 한 번 더 기다려봐야 되는 건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아서 진단 신청합니다라고 남겨주셨거든요. 네. 4,900 이제 오늘 5,000원에서 거래 맞춰서요. 얼마 안 남았는데 손절할까요? 아니면 네. 반등을 그래도 한번 기다려볼까요? 자, 우선은요, 이거, 셀바스 헬스케어는 방금, 이사님께서 상담하신 종목인 셀트리온 같은 종목이 아닙니다. 얘는 이제 전형적인 수급 관련으로, 테마로 움직이는 애예요. 그래서 한 번에 이런 파동을 제대로 타서 큰 수익이 나기도 하지만 놓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상담 드릴 때 보면은 여기를 이탈하면 그냥 정리하시는 게 나아요라고 말씀드리는 가격대가 이런 가격대예요. 밑으로 쭉 흘러버릴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게 쭉 내려가다가 반등 한 번씩 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반등 절대로 7,000원까지 안 옵니다. 6,000원까지 갔다가, 운 좋으면 한 6,100원 갔다가 또 내려가고 제자리 가고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잘 현명하게 대응하는 거 뭘까요? 이런 기술적 반등 있죠. 툭툭툭 올라오는 거. 그냥 욕심 버리시고 6,000원 주변 오면 다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아닌데 전문가님 이게 6,000원 갔다가 또 8,000원 갔다가 만원 가고 갈 수 있지 않나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이 셀바스 헬스케어는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전고체 예시를 참 많이 드리는데 네. 전고체 배터리 있죠. 네. 올해 올라오는 종목들이랑 작년에 전고체 배터리로 올라오는 종목들의 차이점을 보세요. 바뀝니다, 애들이. 똑같이 전고체 한다고 해놓고 왜 그럴까요? 이게 테마주들의 전형적인 움직임이에요. 셀바스 헬스케어가 갖고 있는 모멘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업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모멘텀 자체가 이미 깨져버렸고, 특히 의료 AI 단에서 셀바스 헬스케어가 받고 있던 모멘텀이 이제 없어졌죠. 그러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또 쉬었다가 예를 들어 한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뭐 짧으면 한 7, 8개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중장기 투자를 할 게 아니라면 저는 기술적 반등이 올라오는 시점에 6,000원 정도에 이거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 정도 의견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그래도 손절하기보다는 조금씩 반등이 나올 때마다 손실을 줄여 나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반등 시 비중 축소 매도 의견이고요. 6,000원 근처에서 한번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남이따에서도 거의 두 번째 로봇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이제 강병옥님께서 이번에는 로봇스타입니다.
31,200원에 비중은 꽤 되는데요. 10%군요. 31,200원입니다. 비슷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게 좀 최근에 좀 올라왔다가 쭉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도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또 이것도 LG 관련된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로보스타 관련해서는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지 수익 전환 될 건지 궁금합니다, 이사님. 네, 뭐 지금 로봇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보면 좀 약세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좀 약세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이제 주도 업종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지만 좀 로봇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시장에서. 뭐 뉴욕에서도 나와주고 있고 국내에서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로봇들을 뭐 많이 접할 수 있죠. 뭐 커피숍에 가도 만날 수가 있고, 뭐 그리고 서빙하는 로봇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배달하는 로봇들도 있고, 막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서 로봇 산업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지금 현재 실적이 그렇게 눈에 띌 정도로 완벽하게 이제 터닝은 아직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은 좀 뭔가 로봇 관련해서는 매출은 점점점 늘어나고는 있는데 영업 마진율에서 아직까지도 마이너스를 보여주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성장주들에 대해서 영업이익을 우리가 따질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가이던스도 이번 초에 4월 초에 또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뭐 LG전자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발표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최근에 좀 수급도 약하고 주가 움직임도 약했던 이유가 그런 실적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로봇 관련주는 어차피 조정 받아도 하나의 주도 업종으로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그리고 시장 자체가 지금 성숙 단계로 지금 현재 접어들 가능성이 올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자면 로버스타 같은 경우는 오늘도 좀 장중에 한번 크게 움직임을 보여줬다가 1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25%로 조금 밑꼬리를 좀 달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 소위 얘기해서 여기 물려 계시던 분들이 올라왔을 때 일단 현금을 하자라는 관점에서 일단 좀 매도를 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면 스윙이라든가 그런 관점이 아니라면 좀 더 나는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는 좀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최소한 한 달 정도는 끌고 갈 수 있다 하신다면 저는 보유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게 된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제 전 고점 부분이 36,000원까지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이게 다시 한 번 더 3만 원 이하로 좀 이탈한다.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추세가 좀 무너지는 움직임이 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래서 3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보유하는 관점으로 그래서 3만 원을 손절가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강병옥님의 로보스타입니다. 한 달 정도 좀 더 여유가 있다면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목표가 네. 36,000원, 손절가 3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유럽 증시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CPI에 대한 후폭풍도 있고 그리고 ECB 통화정책 회의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혼조로 출발해서 현재까지도 혼조인데 약간의 특이한 건 PPI 미국 거 발표한 다음에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힘찬 반등까지는 아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미국 증시는 거의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 정도만 0.3% 정도의 상승세로 가장 3대 지수 중에서는 강합니다. 네, 오늘 해외 증시도 조금 혼란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내일은 또 이번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히든카드 한번 잡으러 가보시죠.